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아니라 저의 그 VLSI 출장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8일 한국 시간이라 미국 시간으로는 6월 18일이고요. 음, 저는 어젯밤에 이제 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학회가 시작하는 게 8시 반부터, 그 전부터 8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후다다닥 준비를 했지만, 나가 보니까 플래너리 세션 같은 것들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플래너리 세션을 놓치고, 테크놀로지 하이라이트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발표가 14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들이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고요. 음, 자, 테크놀로지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VLSI에서는 가장 좋은 발표한 몇 개를 모아가지고 첫 번째에 하거든요. 요게 정말 볼만한 그런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텔이 발표를 했고요. 인텔 3 테크놀로지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텔의 이제 마지막 핀팻 세대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핀팻 세대고 그 다음은 인텔 20A라고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건 GAA로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리본펫이라고 부르는 GAA를 도입을 하면서 동시에 파워 비아를 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텔 3는 그 전에 말했었던 인텔 4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적화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이 이제 현재 CEO가 이렇게 취임을 하고 나가지고 4년 동안 5개의 노드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서 처음 3개가 이제 현실화됐고요. 이제 남은 것들이 20A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이 18A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5년 동안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텔 3라는 것들이 3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들이 있나 봐요. 요즘 뭐 이런 것들은 뭐 흔한 일인 거죠. 그래서 3를 베이스로 하고 그래서 3T, 3E, 3PT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파운드리 용으로 사용을 할 거는 3PT라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미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인텔에서 만든 제온 6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게 한 2주 전인가에, 2주 전에 이제 인텔의 CEO가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뭐 이미 그러니까 매스 프로덕션에 이제부터 사용이 될 것이다. 네,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인텔 3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인텔 4 대비해 가지고 막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아키텍처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최적화를 잘해 가지고 많은 성능 향상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파워 기준으로 했을 때, 로 파워를 사용하는 그런 칩을 생각을 했을 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중에서 셀의 하이트가 240 나노미터짜리 HP, 하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동작하던 그런 라이브러리를 인텔 3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셀 하이트가 240이 아니라 210밖에 안 되는 하이 덴시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도 오히려 동일 파워에서 프리퀀시가 18% 정도 향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결국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텔 4에서는 3핀을 사용을 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었던 성능을 인텔 3에서는 그거를
투핀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소자 자체의 또 개선도 있는 것, 그러니까 인트린직한 소자 개선도 있지만 캐패시턴스나 이런 것들의 그 최적화 같은 것들도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링 오실레이터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능 향상,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쓰여진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사용된 것들은 뭐가 있냐면 핀 모양을 조금 더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었다. 그전에도 스트레이트했던 것 같은데 더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웍 펑션을 조절을 하는 걸 위해 가지고 다이폴 웍 펑션, 다이폴을 가지고 웍 펑션 조절하는 것들을 도입했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컨택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릴라이어빌리티도 개선됐고, 그다음에 하이 볼티지 디바이스가 1.2V짜리가 또 제공이 되고, 그리고, 네. 그래서 인터커넥트의 그 캐패시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같은 것들을 개선을 했고요. 자, 이걸 이제 열심히 들었고요. 이제 들으면서, 성능이 많이 개선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걸 보면, 이게 비교 대상이 인텔 4 테크놀로지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좋아졌다. 많은 개선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거. 요거 자체는 뭐 괜찮은 것, 분명히 개선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인텔이 혼자 이 마켓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해 가지고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이 발표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뭔가 평가 같은 것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발표도 좋았고 질문도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진행이 못됐던 것 같은데 일단 TSV를 제공하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3 말고 3T라는 공정이 스루 실리콘 비아를 제공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거 에어리어 페널티 같은 건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별도의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에 하이트나 위스 같은 것들을 밝힐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인텔에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턱 전압이 네 가지로 옵션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울트라 로우 VT하고 로우 VT, 그다음에 스탠다드 그리고 하이 이렇게 네 개가 제공이 되는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인텔이 답을 하기는 우리 고객사들로부터 더 이상의 어떤 요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게이트 렌스가 얼마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대답을 해줄 줄 몰랐는데 대답을 해주기를 드로운 렌스는 16 나노미터인데 그거하고 피지컬 렌스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삼성입니다. 근데 삼성은 어떤 발표였냐면 이건 하대원 마스터님이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삼성은 이제 첫 번째 인텔 발표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였죠. 그러니까 실제 제품에 사용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였죠. 딱 현 시대, 딱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근데 두 번째 삼성 발표는 이게 아니라 CPET에 대해서 이제 더 개선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그 관심이 많이 갔었던 거는 백사이드 게이트 컨택이고요. 백사이드 게이트 컨택이라는 거는 처음에 사람들이 백사이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백사이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거를 이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백사이드로 넣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백사이드 게이트 컨택이라고 해가지고 시그널이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물론 뭐 어제 쇼커스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회로를 하시는 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공정을 하는 이런 삼성 같은 회사에서 그런 걸 그렇게 되는 C팻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C팻인데 백사이드 게이트 컨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C팻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게이트가 커먼 게이트가 기본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 모든 로직을 다 옮기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서브 1나노미터 노드의 로직에 대해서는 모놀리틱 시펫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엠모스 온 피모스가 가게 되고요. 그게 이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피모스에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 계속 사실 보면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가서 늘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해보면 피모스펫이 밑에 있는 게 스트레스 주기가 더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러니까 답변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피모스를 밑에다 두는 것이 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주기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들은 결국 이래서 이를 통해서 삼성에서 현재 피모스 쪽에 다이렉트하게 피모스 게이트 밑에 이제 컨택을 이렇게 바로 그 밑에다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하는 기술을 선보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위에 있는 엠모스펫은 위쪽으로 컨택이 빠지고 그다음에 게이트는 밑으로 컨택이 빠지고 이런 걸 달성을 한 것인가 라고, 그게 제일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래서 근데 발표에서는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끝나고 나서 직접 인사드리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삼성 쪽에서도 그것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엠모스펫과 피모스펫을 분리를 하여서 따로따로 전압을 인가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표는 마이크론의 발표였고요. 이거는 이제 또 소자가 바뀌어가지고 3D 낸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D 낸드인데 3D 낸드에 3D 낸드가 이제 쭉 단수를 높여가고 있는데, 단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첨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첨단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면 패키지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저항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 전에는 좀 이렇게 넓게 넓게 한 층과 그 다음 층 사이를 띄었었는데 그걸 이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게 되면 옛날에 플래너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플래너에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에어리어를 더 적은 에어리어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워드라인과 워드라인 사이를 이렇게 플래너 사이에서 줄여 나갔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제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걸 3D로 만들면서 충분히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이거를 또 스케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워드라인과 워드라인 사이에서의 이런 간섭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플래너 했었을 때 사람들이 썼던 것,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에어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그 전기적으로 캐패시티브하게 커플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캐패시티브 커플링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유전 상수가 가장 낮은 그냥 공기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한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모양을 보니까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애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칭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그 각 티어들이 모양이 딱딱 예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식각이 된 그런 모양이 나와가지고 조금 어, 약간 밑이 파인 듯한 하나의 워드라인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 대상이 어떤 걸 비교를 했냐면,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 좀 더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는 그 그냥 에어갭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소 때 하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에어갭을 넣은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에어갭을 넣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갔어요. 에어갭만 넣은 게 아니라 에어갭보다 더 많이 식각을 해가지고 그 ONO 부분이 있는데 그 ONO 부분 자체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캐패시티브 커플링도 있고, 또 하나는 ONO의 그 나이트라이드의 그 정보를 쓰잖아요. 우리가 전자를 집어넣거나 홀을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정보를 쓰는데, 그 쓰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전자나 홀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워드라인 쪽에 있는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트랩에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고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고 퍼져가지고, 쓰기로는 이쪽 워드라인에서 썼는데 그 정보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옆 셀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터럴한 차지 로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컬하다고 말하는 거는 그 워드라인으로 썼는데 썼던 정보가 다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레터럴한 차지 로스라는 거는 썼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옆에 워드라인 쪽으로 전화가 이동을 해버리는 이런 일을 레터럴 차지 로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레터럴 차지 로스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갈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식각을 해버려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confined storage node cel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에어갭은 캐패시티브한 커플링을 줄여주겠구나.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confined signal, storage node cell은 더 좋겠네. 레터럴 차지 로스를 완벽하게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능들을 처음에 보여주는 것들은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끝이 아니고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파지게 돼가지고, 워드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워드라인이라는 건 그 워드라인 게이트 입장이죠. 그 게이트 컨택 입장에서 옛날에는 내 밑에 다 ONO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ONO가 내 밑에 내가 딱 내 그 게이트가 있으면 그 밑에가 다 ONO가 아니고 일부는 식각이 돼가지고 다른 다이일렉트릭이 보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채널이 그대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워드라인하고 채널 사이에 ONO가 없는 곳들이 생기게 돼서 걔네들이 다이렉트하게 커플링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차지를 집어넣는다는 입장에서도 차지를 넣을 수 있는 그 방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이트라이드에 있는 그 트랩에다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근데 그 나이트라이드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좋지가 않은, 그러니까 딱 처음에 얘기를 듣기 시작할 때,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별로 좀 안 좋은 측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레이즈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그러니까 동일한 펄스를 주었을 때, 프로그램을 하고 이레이즈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문턱장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 느리기 때문에 동일한 펄스를 주었을 때 메모리 윈도우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 스토리지 노드가 작은 거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키울까? 라고 해가지고, 스토리지 노드를 깎는 거를 조금 더 덜 깎아가지고, 이게 옆으로 좀 더 파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시 셀라이트를 높이는 방향이라서 좋지 않다고 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 ONO에서 그 N층을 두껍게 만들게 되면 이거는 메모리 윈도우를 넓히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 버티컬 이렇게 현재 만든 걸로는 버티컬 차지 로스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리텐션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쓰고 나면 다시 이제 튕겨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튕겨 나온다는 게 아니고 집어넣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테스트를 할 때 높은 온도에서 계속 이렇게 이 녀석을 두거든요. 그러면 높은 온도를 주게 되면 이 상온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전자들이 가지게 되니까 평소 때 같았으면 못 빠져나올 것들을 잘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얼마 동안 버티게 되면 이렇게 85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상온에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한 뭐 10년 동안은 전화를 버텨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소자가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발표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얻은 정보들은 일단 이렇게 결과를 보였지만 이게 실제 제품에 적용됐다기보다는 작은 수의 층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테스트 소자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또 만들어낼 것인가 진짜 소자 막 수백 단짜리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작은 수의 층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층 하나하나는 별로 이렇게 막 테스트용이라고 해서 영 엉뚱한 걸 하는 게 아니고 한 50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층간 간격을 유지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이 레터럴 차지 로스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 레터럴 차지 로스는 많이 줄어드는데 그렇지만 버티컬 차지 로스가 더 커져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딱 최적화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레터럴 차지 로스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느냐 당신들이 말한 게 이렇게 완전히 깎아가지고 이쪽 ONO하고 다른 워드라인에 속해 있는 ONO를 완전히 분리를 시켰는데 어떻게 또 레터럴 차지 로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많이 줄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되게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깎았는데 조금 남아있는 게 있다든지 뭐좀 뭐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튼 무척이나 재밌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플래너에서 하다가 버티컬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플래너에서 생겼던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던 방법들이 결국은 다시 이 뭐라고 하죠? 이 버티컬 3D 낸드를 V 낸드를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발표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발표는 또 다른 소자인데, 이거는 TSMC에서 MOS2로 소자를 극도로 스케일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여기 나온 얘기들 중에서 가장 먼 얘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CPET이 제일 먼 이야기였는데, CPET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작년 IDM에서 여러 편의 논문들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메탈 컨택을 C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메탈 컨택 레지스턴스를 줄여본다든지 아니면은 N모스펫과 P모스펫을 이제 같이 구현한 거를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논문에서는 그런 거 말고 이제 크기를 최대한으로 줄여보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이제 또 이런 2D 소자들을 할 때 사람들이 또 기술적으로 많이 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백게이트 소자를 만드느냐 아니면 탑게이트 소자를 만드느냐 그것도 아니면 아예 게이트 오로라운드를 만드느냐 라는 이런 것들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당연히 게이트 오로라운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말입니다. 제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벌써 언제였는지. 그렇군요. 그 실리콘 나노 일렉트로닉스 워크샵에서 했었던 발표였죠. 거기서 이 2D로 채널을 만들게 되면 그게 심지어는 동일한 크기의 10나노 노드에서 10나노 노드보다도 더 좋다. 근데 그게 페리스틱 캡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캡이 진짜로 중요한데 이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MOS2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백게이트입니다. 근데 백게이트지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건 결국은 게이트 오로라운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게이트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EOT, 이펙티브 옥사이드 티크니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탑게이트라든지 탑게이트도 이제 결국은 이 게이트 오로라운드를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채널 랭스를 가장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줄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백게이트는 백게이트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짧은 채널을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또 2D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냐면 게이트가 있는 부분 게이트 말고요. 그 길이 스케일 중에 뭐가 있냐면 그 2D 물질이 있는데 2D 물질을 이제 메탈이 위에서 덮잖아요. 소스 드레인 메탈이. 근데 그 소스 드레인 메탈이 얼만큼 덮고 있는지 요 길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걸 한 10나노미터 정도를 설정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나노까지 줄일 수 있어가지고 참 좋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 얘기를 하고요. 이게 너무 조금 덮고 있으면은 샤키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고, 근데 이게 10나노미터 정도가 되게 되면 오미 특성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뭐 채널 그니까 컨택 렌스를 12나노미터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백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EOT를 되게 줄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2나노미터 3.2나노미터도 되게 적은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 이제 숫자들은 그런 숫자가 아니라 이제 뭐 0.5, 0.4, 0.3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3.2라는 숫자가 꽤 이제 큰 거죠. 두꺼운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SS하고 디블은 여전히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디블이 안 좋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2D를 하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사람들이 이제 2D를 왜 가야 되느냐라는 것 중에 실리콘으로 계속 소재를 만들게 되면 디블을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두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쇼채널 이펙트를 못 잡아서 그런데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줄이게 되면 모빌리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쓸 수가 없는 소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2차원 물질은 그 자체로 이미 얇기 때문에 두께하고 관계없이 여전히 모빌리티가 고만고만한 모빌리티, 꽤 쓸 수 있는 모빌리티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극도로 얇은 뭐 0.7나노미터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얇은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 녀석의 소자의 특성이 진짜 그 0.7나노미터에 의해 가지고 다 결정이 되는 거라면 아주 우수한 디블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 소자의 특성이 그걸로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2D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 게 기존에 했었던 일들보다 더 좋은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한 다음에,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 라는 얘기를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SS,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이 지금 150 밀리볼트 퍼 디케이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60까지 낮춰야 될까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온커런트도 지금 너무 작은 수준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올려야 될까? 사실 온커런트가 작다고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밀리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썼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숫자가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 1, 2 뭐 이런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최고로 좋은 걸로 얻은 건 한 0.3 정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게 좋은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더 개선을 해야 되는,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실리콘이고, 그 실리콘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더 가야 될 미래의 실리콘이죠.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더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마도 EOT를 줄이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EOT가 지금 3.5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1보다 낮춰야 되고, 이미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실리콘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IT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DIT를 10의 11승 오더로 퍼 제곱센티미터당 줄여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질의응답 시작됐는데, 이 DIT라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왔어요. 2D 물질이면 걔가 무슨 그 뭐라고 하죠?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뭐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그거 자체는 2D 물질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 위에 붙어 있는, 위나 아래나 붙어 있는 그 다이일렉트릭 쪽에 이제 차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성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 EOT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1나노미터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이제 1나노미터, 어우, 엄청난 거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더 낮춰야 되는 거죠, 사실은. 더 낮춰야지 되는 거니까, 어려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투지 물질을 어떻게 옮기느냐, 뭐 어떻게 트랜스퍼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 매번 IDM이나 VLSA마다 TSMC는 진짜 정말 많은 발표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MOSFET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개선들이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MOS2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컨택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은 부분 해결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남아있는 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인테그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실험실 레벨에서 뭐 더 해가지고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EOT를 낮춘다 이런 것들이니까 EOT를 낮추고 다이렉트리티를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부터는 정말로 그 R&D에서 그 D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모스 얘기는 안 나왔는데 피모스는 훨씬 더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발표는 SK 하이닉스의 쏨 소자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사실 2022년에 IDM에서 처음 쏨 소자 발표할 때부터 이 그것을 듣곤 했었는데, 근데 그때만, 들을 때만 그냥 듣지, 계속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쏨 소자라는 거는 셀렉터 온리 소자라고 하고,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어, 원래 사람들이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음, 뭔가 소자를 만들 때, 특히 이제 사람들이 셀렉터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셀렉터라는 거하고 여기서는 트랜지스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셀렉터라는 소자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SK 하이닉스에서는 그 전에 개발하던 게 주로 뭐 어, 페이즈 체인지, PCM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다가 2022년 IDM 발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쓰자. 하나만 써가지고 그래서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로 동작을 하게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 물질을 듀얼 펑셔널 머티리얼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면 듀얼 펑셔널이라고 부르냐면 이게 셀렉터도 되고 페이즈 체인지도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해오고 있고, 좋은 학회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 윈도우 마진이라는 그런 값들을, 마진 값을 뭐 많이 개선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을 하고 싶은 게 이걸 어디에 쓰고 싶냐면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에 사용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위치냐면 D램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고 대신 성능은 조금 더 부족하고 하지만 낸드까지 가지는 않고 낸드보다는 더 성능이 좋고 뭐 요런 정도 중간에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어, 얼터너티브한 메모리 기술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던 그런 기술이, 그런 종류의 소재가 있었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게 아주 성공적이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에서는 계속 쏨 소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발표한 것 중에 내용이, 리드 디스터번스가 좀 심하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거 말고 리텐션이나 사이클 인듀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처럼 이 5개의 하이라이트만 하는데도 벌써 한 40분이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 얼마든지 계속 할 텐데 어, 이거를 또 이제 동영상을 다시 인코딩을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 그다음에 오후 세션에 있었던 것들은 다시 별도의 동영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끝내기 전에 어, 어쨌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개의 발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순서대로 말하면 인텔 거가 제일 가까운 거죠. 현업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소자가 있었고, 로직 소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삼성 거가 그 다음에 가깝겠죠. 삼성 거가 이제 지금 현재 게이트 오로라운드가 있는데 그게 CPES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삼성 거가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TSMC 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10회 끝나고 나면 아예 채널 물질을 바꿨을 때 어떻게 어디까지 스케일링이 가능할까? 뭐 이런 MOS2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 세 개가 그러면 로직과 관련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두 개의 발표는 중요한 그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낸드하고 관련된 것들이 현실로 이건 이 마이크론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정말 현실에 진짜 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200 몇 단인데 그걸 1000단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말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쏨소자의 부분은 아직 이렇게 매스 프로덕션으로 막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새로운 클래스의 메모리로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어, 점점 더 발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반도체 소자 연구가 정말 그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가 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가질 만한 것들로 뽑은 거고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것들을 또 들어보시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디바이스 엔지니어로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그 흥미진진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좋은 때에 좋은 어, 자리에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오후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